여기 진돗개는 작아서 포식자 방어에 무용지물일 거다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미국 텍사스의 목장주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여름 햇살이 제 어깨를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만 3번째로 목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어젯밤에 또 양 4마리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땅바닥에는 피와 양털 뭉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26마리나 잃은 거였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면서 5세대에 걸친 가족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땅은 제 고조할아버지가 정착한 이후로 될 말의 가문의 것이었는데 이대로라면 제가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오래된 개 듀란트가 절뚝거리며 옆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주둥이는 회색이 되고 눈은 흐릿해졌죠. 한때는 제 목장의 자랑이었던 녀석이 다른 목장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양떼를 능숙하게 몰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슬픈 점검 산책에서도 저를 따라오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새로 들인 개 수와는 양모리는 잘하지만 포식자들 앞에서는 쓸모가 없었어요. 코요테가 나타날 때마다 헛간에 숨어버리곤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주방 테이블에 장부를 펼쳐놓았어요. 숫자들이 뭉개져 보이는 동안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헤집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50,000의 손실이 생겼어요. 보험 회사에서 온 편지가 커피잔 옆에 뜯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지만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도와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해줄 사람이 없는데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어요. 어제 우편으로 온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텍사스 A&M 가축 컨퍼런스 포식자 관리의 새로운 방법. 원래 같았으면 정크 메일과 함께 버렸을 텐데 이제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것들도 고려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산 개 품종에 대한 세션이 있었는데 진돗개라는 것이었죠. 한국이라? 입안에서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텍사스 목장 운영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저는 늘 외국의 아이디어를 의심해왔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은행 명세서는 자존심을 부릴 여유를 주지 않고 있었어요. 의심이 가슴에 무겁게 자리 잡은 채로 전화기를 들어 컨퍼런스에 등록했습니다. 오스틴의 컨퍼런스 센터는 저만큼이나 걱정스러워 보이는 목장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포식자 관리를 위한 국제적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방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발표자인 배성훈 교수가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었어요. 진돗개는 2000년 넘게 한국에서 가축을 보호해왔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억양은 눈에 띄었지만 영어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의 힐컨트리와 비슷한 지형에서 이 개들은 포식자 공격을 최대 85%까지 줄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수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아 보였거든요. 화면에는 양떼를 지키고 서 있는 하얀 개들의 사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았고 일부 목장에서 봤던 큰 경비견들과는 달랐죠. 그 정도 크기의 개가 어떻게 배고픈 코요테 무리에 맞설 수 있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후에야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델마레 씨,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어 놀랐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와요? 목소리에서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농업지도서에서 당신 목장 상황을 언급했거든요. 진돗개가 당신의 특별한 문제에 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풍이라는 뜻의 서풍이라는 이름을 가진 3달 된 암컷 강아지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의심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그 이름이 제 마음에 남아있었죠. 하지만 교수의 확신이 전염되는 느낌이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어요. 배 교수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내 목장, 우리 가족의 유산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의 해결책에 맡길 수 있을까요? 아주 텍사스적인 문제를 한국계를 들여와 해결한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식자들로 고전하고 있는 이웃 목장들을 지나치며 운전하는 동안 제 고집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에 앉아 석양이 언덕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듀란트는 회색 머리를 제 부츠 위에 얹었고 저는 그의 귀 뒤를 긁어주고 있었죠. 어떻게 생각해, 늙은 친구야? 이 한국 개에게 기회를 줘볼까? 물었어요. 듀란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나타나면서 적어도 이 서풍이란 녀석을 만나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어쩌면 이 뜻밖의 해결책이 제 목장에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배 교수에게 전화하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문제들 점점 줄어드는 양과 늘어나는 빚에 눈을 뜨고 매일 저녁 그의 명함을 거칠고 일에 지친 손으로 이리저리 돌리며 바라보고 있었죠. 그 한국 개들, 현관에서 제 발밑에 누워있는 듀란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냥 교수의 애완 프로젝트겠지. 우리에겐 실험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이 필요해? 듀란트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늙고 지쳐서 논쟁할 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쪽 울타리 근처에서 양 6마리가 더 죽어있는 걸 발견했죠. 또 코요테였어요. 그 피해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속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연말이 되기도 전에 파산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배 교수의 명함을 꺼내 마침내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틀 후 그를 만나기 위해 텍사스 A&M 대학교로 향하고 있었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맑은 텍사스 하늘을 배경으로 어울리지 않게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먼지 투성이 고전하는 목장과는 다른 세계 같았죠. 배 교수는 연구 건물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그는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델마레 씨.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앤슬리라고 불러주세요. 격식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결정하기 전에 이 개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마치 그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건물을 지나 뒤쪽에 있는 울타리 친 지역으로 걸어갔어요. 다양한 크기의 하얀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친 듯이 짖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영리하고 사려 깊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우리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귀끝을 가진 작은 하얀 강아지가 울타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3배나 나이 많은 개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지능을 가진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서풍이에요. 배 교수가 말했어요. 17대에 걸쳐 같은 가족의 땅을 지켜온 게 가문 출신이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17대라고요? 믿기 힘든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당신의 목장 증서만큼이나 세심하게 보관됩니다. 그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고 그저 조용한 확신만 담겨 있었죠. 제대로 만나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문을 열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처럼 뛰어오르거나 제 손을 앓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제 주변을 걸으며 제 부츠와 청바지 냄새를 맡고 제 냄새를 익히고 있었죠. 당신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배 교수가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사람이 그들을 선택하는 만큼 그들도 자신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평생 유대관계를 맺지만 존중하는 사람과만 그렇게 해요. 그 생각이 왠지 제 마음에 와닿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가족의 유산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제 동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에 따라 매일 나를 판단하는 땅을 갖고 왔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작은 강아지를 지켜보며 물었어요. 아직 아기잖아요. 배 교수는 제가 보더 콜리와 시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훈련 방식을 설명했어요.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기보다는 관찰하고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죠. 그는 개들이 지형을 분석하고 포식자 행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대학 지식과 제 실질적인 목장 경험을 연결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훈련은 당신과 서풍 사이에서 당신만의 특별한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서풍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저를 만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죠. 그렇게 어린 개인데도 자신을 품위 있게 유지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싸겠죠. 약하게 반박하며 거절할 이유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잃으신 것보다는 덜할 거예요. 그가 지적했어요. 그리고 공격이 계속된다면 잃게 될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서풍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어둡고 영리한 눈과 마주쳤어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배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결정을 내렸어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순히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일주일 후 서풍을 데리러 다시 대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배 교수는 돌봄 지침과 훈련 제안이 담긴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기억하세요. 그가 서풍을 제 트럭에 태우며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개가 아니에요. 파트너예요. 존중으로 대하면 그녀도 당신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서풍은 제가 운송했던 다른 개들처럼 헐떡이거나 낑낑거리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저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가끔 제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듯 저를 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내 목장으로 이어지는 흙길로 들어서면서 이상한 희망과 의심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이 작은 하얀 강아지가 가족의 유산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친 짓일까?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해결책이 정말 내 텍사스 목장에서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내 옆에 곧게 앉아 경계하고 있는 서풍을 바라봤을 때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가능성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파트너십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 말이에요. 자, 서풍아, 목장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말했어요. 내 새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앞에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그 영리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는데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이 이국적인 해결책이 나의 텍사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볼 때가 되었어요. 6월이 찾아오면서 무시무시한 더위가 찾아왔고 서풍도 제 목장에 오게 되었어요. 그녀는 배 교수의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렸는데 뜨거운 텍사스 햇살 아래 하얀 털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듀란트는 현관에서 새로운 녀석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보더 콜리인스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작은 하얀 개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작아 보이네요. 서풍이 마당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동안 배 교수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코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죠. 크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는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세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배 교수는 이틀 동안 머물면서 서풍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훈련 지침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어요. 이제 이 이국적인 개와 저만 남아서 우리 둘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우리의 일상은 금방 패턴을 찾아갔어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서풍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어요. 목장 주변을 아침 산책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울타리를 확인하고 문제의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머릿속으로 땅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같은 모습, 모든 움푹 패인 곳과 언덕, 길을 기억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었죠. 내가 놓친 게 있니?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을 때 물었어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울타리의 구멍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코요테들이 들어올 수 있었을 구멍이었죠. 서풍을 양들에게 소개하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풍은 항상 저에게 지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다른 개들처럼 양을 쫓지 않았어요. 대신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고 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위험을 경계하고 있었죠. 첫 번째 진짜 시험은 그녀가 도착한 지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있을 때 동쪽 목초지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서풍은 이미 저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는데 초록 풀밭 위로 하얀 줄무늬처럼 보이고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양과 두 마리의 코요테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지만 공격하지도 않고 있었죠. 제가 소총을 들려고 했지만 조준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풍은 단순히 코요테에게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양과 포식자들 사이에 두고 양들을 언덕 위로 이동시키고 있었죠. 코요테들은 이 전략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먹잇감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양들이 더 안전한 지대에 도달할 때까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서풍은 코요테를 향해 나아갔어요. 미친 듯이 짖거나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았죠. 자신을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이상한 새로운 상대에게 지혜가 꺾인 코요테들은 돌아서서 도망쳤어요. 그날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배 교수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했는데 서풍의 방법을 기록하기 위해 목장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연구원들을 데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순찰하고 양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그녀는 당신의 목장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교수가 서풍의 일상 경로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동쪽, 중앙, 서쪽으로요. 효율적인 순찰 일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점점 놀라움을 느끼며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그가 동의했어요. 수천 년에 걸쳐 발달한 본능이죠. 이 개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길러졌어요.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변화가 분명해졌어요. 서풍이 도착한 이후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그녀가 양들을 신선한 풀밭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어떤 동물이든 병의 첫 징후가 보이면 저에게 알려주어 양떼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죠. 제 양들이 생산하는 양모의 양과 질이 모두 향상되었어요. 이웃 목장주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명백한 의심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결과를 보자 금방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냥 고급스러운 양치기개네. 한 늙은 목장주가 무시하듯 말했어요. 양치기개와는 전혀 달라요. 제가 논쟁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방어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그녀는 더 파트너 같아요. 말하자마자 그 단어가 맞다고 느꼈어요. 서풍은 단지 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기술을 가져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겨울이 되자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배 교수는 잠재적인 진돗개 주인들을 목장으로 데려왔고 우리의 성공을 예로 들고 있었죠. 저는 몇 달 전에 저를 생각나게 하는 의심 많은 목장주들에게 서풍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에는 반박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저녁, 해가 언덕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저는 현관에 서풍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듀란트는 이제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목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아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스완도 서풍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는데 서풍이 가리키는 곳으로 양들을 몰고 있었죠. 너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 서풍의 검은 귀끝을 긁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그 영리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지평선을 살피는 데 집중했어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보호하고 있었죠. 한국개가 제 텍사스 목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무시할 뻔했던 순간을 생각해봤어요. 제 편견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죠. 멀리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건강한 양떼를 바라보며 절망이 저를 좁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오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서풍은 저에게 그 교훈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진짜 시험은 아직 앞에 있었죠. 1월에는 몇 년 만에 최악의 겨울 폭풍이 찾아왔어요. 눈이 제 목장을 두꺼운 하얀 이불로 덮고 있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찾아왔죠. 혹독한 겨울에 배고픔에 시달리는 코요테 무리들이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이웃들은 경비견과 울타리가 있음에도 양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죠. 곧 우리 차례가 올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서풍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녀는 난로 근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귀는 앞으로 향해 있고 몸은 긴장되고 경계하는 자세였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신호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죠. 무슨 일이야, 얘야? 이미 코트와 부츠를 찾으며 물었어요. 듀란트는 침대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너무 늙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제가 소총과 손전등을 집어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밖에 나가자 추위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달빛이 눈에 반사되어 밤이 거의 낮처럼 밝았죠. 서풍은 목적을 가지고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제 부지의 서쪽 경계로 저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하얀 풍경 속에서 어두운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코요테들이었는데 최소 3마리는 되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쉬운 먹이를 찾는 배고픈 동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팀처럼 함께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코요테가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소총을 들어 올렸지만 서풍은 이미 저보다 앞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양들과 다가오는 포식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죠. 달빛이 그녀의 하얀 털에 닿아 눈 덮인 언덕을 배경으로 거의 마법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어요. 잠시 의심이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3마리의 더 큰 포식자들을 상대하는 단 하나의 개였어요. 그녀를 다시 부를까? 총을 쏘아야 할까? 평생 믿어왔던 옛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녀가 여기 온 몇 달 동안 서풍은 여러 번 제 신뢰를 얻었어요. 소총을 살짝 내리고 지켜보기로 했죠. 선두 코요테가 앞으로 나와 서풍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고 정확히 맞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폭발적인 속도로 특히 리더를 노리고 움직였어요. 그녀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죽음을 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무리의 단결을 깨고 누가 책임자인지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그녀의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리더가 물러나자 다른 코요테들도 따라 물러났어요. 서풍은 우리 부지 경계를 넘어 그들을 쫓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요점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이 땅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요. 눈이 우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단지 제 목장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재무보고서에서 우리가 다시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니요. 진짜 여정은 제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6개월 전
저는 낯설다는 이유로 한 문화의 지식 전체를 무시했었어요. 낯선 포장으로 쌓여 있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거의 거부할 뻔했죠. 그런 좁은 사고방식 때문에 평생 얼마나 많은 지혜를 놓쳤을까요? 봄이 오자 제 목장은 텍사스 축산협회의 지원을 받아 첫 공식 진돗개 통합 프로그램을 주최했어요. 배 교수는 한국 진돗개 보존 전문가 팀을 데려왔고 함께 토지 유형, 포식자 패턴, 관리 스타일에 따라 개와 목장을 매칭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었죠. 이제 완전히 자란 서풍은 품위 있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지역에서 유명해져서 농업 잡지에 실리고 대학생들에게 연구되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녀는 더 중요한 무언가였어요. 예상치 못한 지혜에 마음을 열어두라는 메일의 알림이었죠. 어느 저녁, 우리는 함께 서서 석양이 언덕을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작은 하얀 개가 우리 가족의 유산을 구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녀의 검은 귀끝을 긁어주며 말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것 같아. 서풍은 영리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녀가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땅을 살피는데 주의를 기울였죠. 항상 경계하고 항상 그녀의 종류와 저의 종류 사이에 고대 파트너십에 충실했어요. 서풍이 불어오고 있었고 우리 둘 다 보호하고 있는 목장을 가로질러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품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흐르면서 저는 배 교수와 함께 우리의 방법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한때 제 시야를 흐렸던 편견은 어떤 다른 지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너머에 어떤 다른 해결책이 존재할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한때 비웃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카운티의 다른 5개 목장이 자신만의 진돗개를 입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 명단에 있었죠. 제 목장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마지막 시도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체 커뮤니티를 돕고 있는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서풍은 계속해서 새벽 순찰을 하며 목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구역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양들은 그녀의 보호 아래 번창했고 제 양모는 이제 품질 덕분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죠. 한때 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질 뻔했던 목장이 이제는 세대를 거쳐 가장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은행 계좌나 양떼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였죠.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며 어떤 것의 출처를 기준으로 너무 빨리 판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풍이 아침 빛 속에서 하얀 털이 빛나며 언덕 위에 당당히 서 있을 때 저는 제 편견을 넘어보도록 강요했던 위기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먼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예상치 못한 선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드와이트 델말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정이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